2026년 2월 19일, 오늘 탐구를 시작하죠. 어릴 적부터 저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잖아요. 한 우물만 파라. 네, 그렇죠. 성공의 공식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서점에 가면 역사 코너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아, 있죠. 갑자기 양자역학 책에 꽂혀서 들춰보고 집에 가는 길에는 또 도시농업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네, 머릿속엔 프로젝트가 수십 개인데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자책하는 밤. 만약 이게 당신 얘기처럼 들린다면 그건 끈기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스캐너의 딜레마라고 부르더군요. 맞아요. 여러 분야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는 기질. 오늘 저희는 이 산만해 보이는 호기심이 사실은 2026년 지금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2026년 한우물만 파면 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잡학다 시기가 왜 좋냐, 여기서 그치지 않거든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군요. 네, 어떻게 그 다양한 관심사를 연결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목표는 그 로드맵의 핵심을 파헤쳐서 여러분의 그 수많은 아이디어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자신감이 되도록 만드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우물 파기가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과거 세상이 어떤 학습 환경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과거를 골프장에 비유해요. 골프장이요? 네, 이걸 온순한 학습 환경이라고 부르죠. 규칙이 아주 명확하고 목표도 저기 보이는 홀컵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공을 치면 바로 결과가 보이고요. 맞습니다. 수천 번 연습하면 실력이 눈에 보이죠.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피드백이 아주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따라 꾸준히 노력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 뭐 대기업에 입사해서 한 부서에서 40년 일하는 모델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한 분야의 깊이만 파는 소위 I자형 인재가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경기장이 됐습니다. 자료에서는 현재를 사악한 학습 환경이라고 정의합니다. 와, 사악한 환경이라니 비유가 강렬하네요.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산속에서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산불을 꺼야 하는 소방관.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매뉴얼도 없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바람이 어디로 불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규칙은 계속 바뀌고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의 정의조차 불분명하죠. 그런 사악한 환경에서는 골프장에서 갈고 닦은 완벽한 스윙 실력 하나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웬만한 전문 지식은 0.1초 만에 알려주는 시대에는 더더욱요. 자료의 한 구절이 좀 섬뜩한데요. 과거의 지식 하나만 붙들고 있는 하이퍼 스페셜리스트가 AI 시대의 첫 번째 실업자가 될 것이다. 환경이 바뀌었으니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모양도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 자료에서 커리어 형태를 알파벳으로 시각화한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I, 대시, 그리고 M. 네, 그걸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방금 이야기한 I자형 인재입니다. 한 분야의 깊은 지식, 기둥 하나를 가진 전문가. 네, 안정적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 단단하던 기둥이 기술 발전이나 시장 변화로 딱 부러지는 순간 아, 기댈 곳이 전혀 없어지는 거군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평생 한 기술만 파던 엔지니어가 그 기술이 사라지면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는 경우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그 반대도 있겠죠. 자료에서 말하는 대시형 인재, 가로로 길쭉한 막대기 모양인데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대시형은 스캐너 기질을 가진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것저것 아는 것 많고 호기심도 넓은데 깊이가 없는. 네, 깊이가 없는 상태죠. 자료에서는 이걸 돈 안 되는 잡학다식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뼈아픈데요. 여러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만 어딜 가도 핵심 멤버는 아니고 아는 건 많지만 그걸로 가치를 만들 전문성은 없는 거죠. 스스로도 내가 진짜 전문가 맞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아, 일종의 가면증후군 같은 거군요.
이것저것 관심만 많고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자책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I자형의 위험도 알겠고 대시형의 함정도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라는 뭔가요? 그게 바로 미래형 모델이라고 불리는 M자형 M-shaped future 인재입니다. M자형. 네, 알파벳 M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최소 2개 이상의 깊은 전문성이라는 수직 기둥, 즉 I가 있고요. 네, 기둥이 2개. 그리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를 넓은 경험과 지식이라는 수평파, 즉 대시가 단단하게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하, 핵심은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이면서 동시에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제너럴리스트의 성격을 모두 가진 거죠. 2개 이상의 깊은 기둥이라 자료에 나온 예시가 딱 기억나네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단한 기둥 하나, 그리고 인간 행동 심리학이라는 또 다른 기둥을 가진 사람.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탈률이 30%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겠죠. 네, 심리학 지식을 동원해서 사용자들이 선택의 역설에 빠져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지를 줄이는 A/B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과 동기를 읽어내는 통찰. 바로 이게 대체 불가능한 희귀한 조합의 가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다른 단일 전문가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단지 2가지를 아는 걸 넘어서 2분야가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M자형 인재의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기술이 나옵니다. 초능력이요? 네, 바로 먼전이 far transfer라는 능력입니다. 먼 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성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좋은 질문인데요. 창의성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가깝다면 먼전이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가깝습니다. 구조적인 해결 능력. 네. 자료에 나온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복잡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오랫동안 취미로 해왔던 재즈 화성학을 떠올린 거예요. 재즈에서는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텐션 노트가 오히려 전체 코드의 풍성함과 안정성을 만들거든요. 아, 정말 전혀 다른 분야인데요. 그쵸. 그는 그 원리를 코드 구조에 적용해서 일부러 건강한 긴장을 주는 모듈을 설계했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먼전이입니다. 와, 음악과 코딩. 누가 봐도 정말 멀리 떨어진 2분야를 연결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아낸 거군요. 네. 이런 걸 알아서 뭐하나 싶었던 그 쓸데없어 보이던 지식의 표편들. 그게 사실은 미래 문제를 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알겠습니다. M자형 인재 좋은 거 알겠는데 바쁜 현대인이 어떻게 2-3개 분야를 다 깊게 파죠? 시간도 에너지도 없는데요? 당연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진짜 가치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M자형 인재가 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가지 실행 전략을 제시하거든요. 네. 첫 번째 전략은 순차적 마스터리입니다. 순차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보이네요. 동시에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잘하려는 욕심엔 결국 깊이 없는 대시형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시즌제 학습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로 넘어가듯이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8개월 정도 딱 한 가지 주제에만 미친 듯이 몰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스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라는 건 아닐 테고요. 언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랑은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서 목표는 세계 최고가 아니라 유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창성이요? 네. 자료에서는 매뉴얼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배운다면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요. 아,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의 답을 이해하고 내 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 딱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유창성의 경지에 오르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끈기 없는 포기가 아니라 첫 번째 기둥을 완성하고 다음 기둥을 세우러 가는 전략적인 졸업인 셈이죠. 시즌제 학습, 그리고 목표는 유창성.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허청 전략. 아, 네. 아인슈타인 하면 칠판 가득 공식을 쓰는 교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의 인생을 바꾼 상대성 이론이 대학 연구실이 아니라 평범한 특허청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 전략은 M자형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안, 그리고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현실적인 해법이요? 네. 아인슈타인에게 스위스 특허청 석이라는 직업은 그의 천재성을 갉아먹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지 에너지를 많이 빼앗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튼튼한 베이스 캠프였죠. 아, 베이스 캠프. 덕분에 그는 생계 걱정 없이 퇴근 후에 남는 에너지로 마음껏 우주를 상상하는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현실에서는 좀 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고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지금 내 직업이 너무 힘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라면 아인슈타인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직업을 재정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현재 직업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베이스 캠프인지 아니면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전쟁터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전쟁터. 만약 후자라면 M자형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 전략의 핵심은 현재 직업을 새로운 기둥을 세우기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여기고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아껴서 퇴근 후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옮기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물론입니다. 더 적은 연봉을 받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업으로 옮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업을 성장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재정의하라. 굉장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저처럼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외부 두뇌 시스템 구축입니다. 네, 스캐너 유형의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쉴 새 없이 샘솟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의 작업 기억 공간, 그러니까 램이 생각보다 형편없이 작다는 거죠.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잠시 뒤 다른 생각이 밀려서 영원히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샤워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머리 말리고 나오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 겪는 일입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탭을 띄워놓은 인터넷 브라우저 같아요. 항상 과부하 상태죠. 그래서 이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두지 말고 즉시 외부에 기록하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려라. 네, 사회학자 니클라스 로만이 평생 9만 개의 메모카드를 연결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제테카스템 방식이 원조격이고요. 요즘은 노션이나 옵시디언 같은 디지털 도구로 누구나 자신만의 외부 두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메모를 저장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연결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저장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냥 정보를 폴더에 쌓아두는 건 디지털 무덤을 만드는 것과 같거든요. 디지털 무덤. 좋은 외부 두뇌 시스템은 오늘 기록한 양자 얽힘에 대한 단상이 3년 뒤에 당신이 팀워크에 대한 글을 쓸 때 팀원들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양자 얽힘 같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우연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와. 이렇게 하면 새로운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이걸 지금 당장 어디다 쓰지? 하는 죄책감 없이 그 순간의 즐거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미래의 당신과 당신의 시스템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한 우물만 파면 망하는 진짜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커리어에 대한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에 집중하라고 선택과 집중이 미덕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그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지도를 그리는 중이라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아,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당신의 그 잡다하고 때로는 쓸데없어 보이던 다양한 관심사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 없이 변화무쌍한 미래에서 살아남을 거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인공지능도 그 어떤 전문가도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을 M자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미 하나의 기둥이 있다면, 만약 시간과 돈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지금 당장 세우고 싶은 당신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커리어 기둥은 무엇입니까?